저 지칭해서. 동지님한테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오이 박사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건가요? 단톡인가 밴드에서 얼핏 보긴 봤는데 아직 가입은 안 돼 있고요. 저는 이제 단톡에서는 그 예명을 자유대안이라고 쓰고 있고요. 아, 자유대안.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대학 초로해야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8월 15일까지는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었고요. 답답하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는 국내적인 문제하고 국외적인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까 저 젊은 내국민께서 구호를 외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내적인 문제에 대한 구호는 큰 틀에서 보면 빨갱이는 체포, 최소한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것이 답이에요. 이 방향으로 좀 새롭게 가야 되고, 제가 왜 체포, 청와대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탄핵 무효가 맞아요. 파면 무효가 맞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식상하게 받아들여진다,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러면 새로운 그 뜻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좀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빨갱이 당연히 체포가 돼야 되겠죠. 최소한 체포거나 뭐 사살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위반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저런 거 뭐 각자 생각들이 각각 틀린데 어찌됐든 간에 헌법 84조를 위반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님이시고 복귀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다, 기본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난 4년 동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각 집회 지도부들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컴플레인도 하고 뭐 단톡 강퇴도 당하고 뭐 많이 그랬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 자체는 국내적인 문제로 우리 5,200만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어렵다라고 봐요. 제가 보이는 관점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 내 집에 불이 났고 동생 집에 불이 났으면 큰형님 댁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하고 코드를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행정의 수반 자체는 전부 다 입법,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전부 다 믿을 데가 하나도 없죠. 제가 그래서 일명 칭하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대략 5,200만, 5,184만 정도 되는데 5,200만은 솔직히 말해서 고아예요. 그럼 고아는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국만리에 떨어져 있는 미국 트럼프 정권하고 코드를 같이 해야 된다.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방향일치인데 여태까지 태극기 집회는 제가 보는 주관적인 견해로는 그것을 일치시키지 못했어요. 방향은 12시 방향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볼을 찼다라는 거예요. 9시 방향으로, 3시 방향으로 볼을 차니까 볼이 들어갑니까? 골대는 12시 방향에 있는데 그것이 커다란 문제고, 그러는 동안에 적한테 속된 말로 시간만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회의 형태에 관한 부분 자체는 저는 진지기부터 외쳤습니다만, 홍콩 집회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태극기 집회를 보고 배워서 홍콩 집회가 740만 인구 중에 200만이 모이는 27%, 28% 국민들이 모였는데 그 집회 형태는 무대 집회가 아니었었습니다. 1인 시위 형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년여 동안, 4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무대 집회에 지금 숙달이 돼 있어요. 누가 밥상을 차려줘야만이 밥을 떠먹을 줄 알지 스스로 밥상을 차릴 줄은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태극기 집회에
무대를 주도했던 리더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크다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이 지금 5,200만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대안 없이 나름대로 방황하고 있어요. 리더들이 그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하다. 화합하라, 단합하라, 결집하라, 이런 얘기는 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가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쌍둥이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100% 중에 50%가 같고 70%가 같고 30%가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0%가 같으면 30m까지 손잡고 가야 됩니다. 50%가 같으면 50m까지 손잡고 가야 돼요. 70%가 같으면 70m까지 손잡고 가는 겁니다. 속은 끓더라도 감정 가라앉히고. 그것이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뭐 지금 과천에서 사당에서 서버에 관한 부분, 내려갈 수가 없어서 그래. 좀 이거 좀 비켜줘요. 좀. 그 서버를 지금 교체 내지는 뭐 폐기시키려고 증거 인멸이죠. 지금 액션을 취해서 국민들이, 걱정되는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그쪽에 좀 비켜주세요. 결집을 하고 밤을 새고 그러는데,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국민들은 중요도를 따져서 결집을 해야 된다. 그거에 각 집회 리더들이 거기에 귀를 항상 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지금 이 종전선언 발언하고 지금 거기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큰일 났구나. 마지막, 아까도 곽성문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후의 통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7일 날, 10월 8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방한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내지는 일명 태극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입출국 동선을 따라서 사실은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SOS를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비건 대표 오셨을 때도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데이너 김 대표하고 바로 몇 시간 남겨놔놓고, 한 12시간 남겨놔놓고 통화를 해서 그때 한 30-40명 미 대사관 앞에 모였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시각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작년 10월 3일 자칭 경찰에서 추정하는 방식에 의하면 500만 정도 모였다라고, 300만 정도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8월 15일도 비가 오는데 엄청나게 애국 시민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였을 때 한쪽에는 성조기를,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반중 친미 피켓을 들고 4.15 부정선거에 대한 피켓을 들고 딥스테이트 아웃을 외치고 CCP 아웃을 외쳤다 라고 하면 CIA를 통하던 미국 백악관에서는 손꼽보듯 대한민국 상황을 본다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을 감동시키는 것은 온리 5,200만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거 못하면 대한민국 가능성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것이 한 가닥 희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10월 7일, 10월 8일 날 방한할 때도 미 대사관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셔요. 전번에 비건 대표도 그랬고, 그래서 비건 대표 손 흔들으니까 같이 손 흔들어 주셨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아, 대한민국 정말 국민들은 우리 미국 트럼프 정권이랑 같이 하더라. 그리고 1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선거가 있어요. 선거인단을 선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선거 방식이 좀 틀리니까, 직선이 아니다 보니까, 간선이다 보니까. 미국의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형님이 됐던 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해외, 미국에 특히. 그러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야 될 방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선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으로 해서 미국의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온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이에요. 그래야만이 희망이 있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독립을 간접적으로 시켜줬고 6.25 전쟁 때 정말 눈도 코도 없는 그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동일한 체제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를 갖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구해줬는데 애증이 있겠죠. 마지막 왜 중공 경제는 중공 군사는 미국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쟤들이 하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부분은 절대 국가의 체제가 같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슬러 생각하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인가 공산국가랑 먹고 사는 문제로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무역조차도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랑 하지 않았었어요. 왕래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이 세계 단일 국가를 추진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한 전략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세계 딥스테이트들이 자기네들 나라로 시발점으로 복속시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제일 그래요. 지금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외부에 사실 저는 코로나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CCP 바이러스 내지는 차이나 바이러스 내지는 우한 폐렴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도 헛똑똑이에요. 교육 자체가 사지선다형 교육을 받았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잔머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잔머리는 좋지만 일명 제가 자칭 얘기하는 CQ가 부족합니다. CQ라 그러면 EQ, MQ, SQ, PLQ를 통합한 것이 CQ인데 IQ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야. IQ로서 인재를 선택한다라는 거야. 학교 교육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헛똑똑이들이 이 CCP 바이러스에 의한 사실은 이 법정 전염병에 관한 기준 자체가 치사율 아닙니까? 이 치사율이 되게 낮은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 메르스 때도 사스 때도 독감 때도 이거를 의무화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전 국민들을 마스크를 끼게 만들고 있어요. 5개에 나오면 마스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통해서 감금이 되고 입원을 보름간 하고 나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TV를 통해서 전부 다 신문, 이 기레기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마냥 에이즈 걸린 사람 전부 다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을까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마스크를 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마스크 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치사율이 너무나 형편없게 된, 이거 기껏 해봤자 지금 399명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연말까지 여기서 더 멈추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500명으로 예측한다고 하면 감기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가 2,900명이에요. 민생고로 인해서 정말 생활 비관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자살하시는 분이 하루에 38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명 죽는 게 귀중합니까? 38명 죽는 게 귀중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게 지금 빨갱이 정권에서 몰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가요. 그것이 절벽이고 이게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어느 시점까지 따라갈 거냐? 우리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할 일은 하고, 그러고 미국한테 SOS를 구할 때 미국이
손을 내밀고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야. 미국의 감동을 끌어내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몫이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 자체를 태극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팩트 있게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결집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저는 요즘에 태극기 좀 리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이 정말 잘 싸우고 있어요. 그런 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분처럼 잘 싸우는 분 저는 다른 분들도 또 믿겠습니다만 정말 잘 싸우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그 이동욱 TV 뭐 제가 유튜브를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하고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분 유튜브는 필연적으로 최근 거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한 폐렴 관련해서는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스탠스로서 10월 3일 많은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정신 나간 놈들이 뭐 집회 가지 말아야 된다. 일명 공인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선동을 할 이유는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1인 시위로서 하면 됩니다. 1인 시위로 하면 돼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숙명이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적인 문제는 여하튼 빨갱이는 체포, 대통령은 청와대로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국외적인 문제는 미국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미국하고 코드를 같이 해서 미국한테 행동으로서 SOS를 청해야 된다. 물론 국제조사단이 오면 더욱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외람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절대 특정인의 빠가 맹빠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묻대놓고 오라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냉철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사실은 많습니다만 제가 전번에 여기 어떤 선배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지난주에 저기 계시네요.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거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보수, 진보 또는 우파 보수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셔요. 시대적으로 보면 노태우 대통령 이후 김영삼 정권부터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상과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정체성에 대한 표현 자체는 정체성에 대한 표현 자체는 좌익, 우익으로만 구분됩니다. 좌파 내지는 우파로만 구분됩니다. 단지 그런데 저는 좌파, 우파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연중에 좌파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이상하게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파라는 거하고 이기라는 거하고 어떤 의미로 구분을 하느냐. 좌익이라고 하면 우익이라고 하면 광의의 표현, 넓은 표현. 우파라고 하면 좌파라고 하면 협의의 표현. 틀린 거 아닙니다. 어느 표현을 써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보수 진보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말자. 보수 진보라는 표현은 성향의 표현입니다. 성향의 표현.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성향에서 기인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돌다리 두드리지도 않고 돌다리가 뒤뚱뒤뚱 하는데 묻대놓고 걷는다? 그러다가 빠지겠죠. 그건 진보적인 표현 자체가 진보적인 성향은 그때가 나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보적인 진취적인 사고가 좋을 때가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익에도 진보 성향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의 스타일이 있을 때 시종일관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그냥 늦어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간다. 결국 좋은 거는 아니죠. 지금 이런 시대에는 특히나.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진보라는 표현을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게 과연 정체성인 것 뭐냐. 보수 진보는 절대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 빨갱이들이 언론들이 기레기 언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TV, 신문, 라디오, 포털에 맹신돼 있다 보니까 전문가가 어떤 선생님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건 안 믿어요. 기자가 한마디 하는 걸 믿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기레기 언론을 맹신한다? 이거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TV, 신문, 라디오, 포털 끄는 제가 4년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참고로 볼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체 안 보고, 그런데 특히나 제가 이 태극기 집회, 각 집회에다가 컴플레인 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어르신분들 화면 작은 핸드폰으로 보려니까 눈 아프고 눈 버리고 나쁘잖아요. 그래서 TV 화면 큰 게 거실에 있는 거를 최근 모델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아니에요. 한 6년 전의 모델까지는 유튜브랑 인터페이스가 전부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관한 부분 자체를 태극기 집회에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핵심적인, 그건 뭐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10월 3일도 1인 시위로 하면 돼. 1인 시위로 하면 됩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예요. 그거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무대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